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 삼투압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파트 2에서는 물 1리터를 마셨을 때의 삼투압 변화와 이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입했을 때의 삼투압 변화에 대한 분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섭취했을 경우 체액량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염 1g에는 소듐 17ml 이큐발런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염 20g을 섭취했다고 했을 때 식염 전량이 체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 소듐 340ml 이큐발런트가 세포 외액에 전량 흡수되게 됩니다. 세포 외액에 흡수된 소듐에 의해서 세포 외액의 이 소듐의 농도는 140ml 이큐발런트에서 168ml 이큐발런트로 증가하게 되고 세포 외액의 삼투압은 285스몰에서 336오스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흡수된 식염에 의해서 세포 외액의 이 삼투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세포 내액에서 이 세포 내액으로 이 삼투압의 균형이 같아질 때까지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 외액은 증가될 것이고 세포 내액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양쪽의 소듐 농도와 삼투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포 내액의 수분 감소로 인해 나트륨 농도 증가로 인해 이 삼투압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체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세포 내액의 삼투압과 소듐 농도는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량은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이동된 수분과 이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마신 것을 합쳐서 전보다도 더 많은 수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저염식을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음식물을 통한 이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세포 외액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이 탄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포 외액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 심장에서 박출해야 하는 혈류량이 많아지는 이유로 전부화가 증가하게 되고 탄력이 없는 혈관으로 인해서 과도한 혈압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염분이 많은 라면을 먹고 잤을 때에도 이 염분으로 인한 이 소듐의 농도 증가로 인해서 이 세포 외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고 세포 외액의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간질구역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서 이 손이나 얼굴이 부어있고 움직임이 둔한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현상 또한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세포 외액량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체해순환이나 에크모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혈관의 볼륨을 늘리기 위해 고농도 삼투압을 가진 수액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듐은 세포 외액에서 간질구역과 혈관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에 설명드렸지만 혈관에도 어느 정도는 혈액 볼륨이 증가하겠지만 이 간질액의 체액량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체해순환 중 혈관이 순환 볼륨을 올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서만 유효삼투압으로 작용하는 제제를 사용해서 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체해순환이나 에크모에서 퍼퓨전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되는 못하는 상황, 즉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수액을 주입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 간질구역의 수분 증가로 인해서 체액의 항상성 불균형이 발생되며 부종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유효순환 혈액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효순환 혈액량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신장 자체의 문제로도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체액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체해순환이나 에크모 운용 중 여러 원인에 의해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체액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혈관 내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퍼퓨전 플로우가 조직에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이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질구획의 수분을 어떻게 혈관 안으로 당겨와서 이 순환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기 바라며 이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체액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며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의 체액량의 변화는 제일 먼저 이 세포 외액량의 변화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신장을 통한 이 나트륨과 수분의 배설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의 삼투압 농도 이상의 감지는 시상하부 한 군데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세포 내액 및 세포 외액에서 삼투압 변화가 생기는 경우 동일한 삼투압을 이룰 때까지 물의 이동에 의해서 항상 같은 삼투압을 보이기 때문에 시상하부 한 군데에서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 외액량의 변화는 이 여러 곳에서 이 복수의 감지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 외액량의 변화는 이 병태에 따라서 체액량이 다르게 분포되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감지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포 외액량 변화에 대한 감지는 경동맥, 신장, 그리고 이 심방에서 세포 외액량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만약 심부전이 있는 이 환자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심장에서의 볼륨은 증가되어 있으나 그 외 장기 혈류는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장소에서 유효순환 혈액량을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수의 감지기구의 필요성은 이 조직 관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세포 외액량의 변화에 대한 조절은 이 RAA 시스템, 즉 레닌, 안지오텐신, 이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며 신방성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분비 조절과 교감신경계를 통한 신장을 이용해서 세포 외액량 이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 세포 외액량이 어떤 원인에 의해 증가될 경우 이 경동맥, 신장 또는 심방의 압력 수용체에서 이를 감지하게 되며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억제하고 신방성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분비를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신장으로부터 이 나트륨 배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신장에서의 나트륨 배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도 같이 배설되게 되면 이 세포 외액량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이 세포 외액량 증가와는 반대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이 신방에서는 이 신방성 이뇨,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분비를 감소시켜서 최종적으로 신장에서의 나트륨 배설이 감소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이 신장에서 여과된 나트륨 및 수분이 재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 세포 외액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신장에서의 수분이 재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소변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체해순환 관련해서도 소변량이 적으면서 이 환자의 소변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는 이 환자의 체액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체 체액량이 줄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생체는 체액량의 변화를 다수의 감지기구에서 유효순환 혈액량 변화로 감지하게 되며 이 신장의 나트륨 배설과 재흡수를 통해서 체액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압력 수용체가 여러 군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 주요 장기의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효순환 혈액량은 실제 장기에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심부전의 경우에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생체는 체액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 신장에서 나트륨 배설을 줄이게 되며 이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세포 외액의 나트륨 저류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효순환 혈액량이라 하는 것은 체해순환에서 퍼퓨전 플로우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러 이유로 심부전으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한 경우
체해순환의 상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그 반대인 경우인 이 세포 외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체의 농도 변화는 유효수함 투합의 변화로 감지되며,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수분의 이동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의 양의 변화는 유효순환 혈액량 변화로 감지하게 됩니다. 체액량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세포 외액량 또는 순환 혈액량 변화로 파악하게 되며, 이 세포 외액량의 이상은 여러 조절 기전을 통해서 신장으로부터 나트륨 배설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포 외액량과 체액의 삼투압 농도가 양쪽 모두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 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삼투압 저하를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항인효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면 신장으로부터 수분 배설이 증가하여 체내 수분량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세포 외액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 세포 외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 세포 내액의 수분 부족으로 갈증과 항인효 호르몬이 자극을 받아 이 삼투압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삼투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순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중증 신부전일 때 저나트륨 혈증이 주로 생기는 이유는 이 신부전으로 인한 심박출량이 심각한 저하로 인해 조직에 도달하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면 이 순환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장에서 나트륨을 거의 대부분 세포 외액으로 흡수시키게 되며, 세포 외액에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갈증과 항인효 호르몬 분비 항진이 더욱더 가속되게 됩니다. 이 항인효 호르몬 분비로 인해 세포 외액으로 수분을 재흡수시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세포 외액에는 이 나트륨이 많아졌지만 증가된 나트륨에 의해서 수분이 더욱 증가하는 원인으로 이 저나트륨 혈증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세포 외액의 수분의 증가는 당연히 부종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부종에 의해서 장기의 기능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상태를 가진 환자에서의 체해순환 운용은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 즉 이 펌프 관류량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이 고나트륨 혈증보다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저나트륨 혈증이 있었다면 이것에 더해서 체해순환 과정 중 과도한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의 사용으로 더욱더 낮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해순환 이후 유효순환 혈액량, 즉 퍼퓨전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된다면 여러 조절 기능에 의해서 신장을 통해 조절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해순환 회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전통적 초과 여과법을 통해서 수분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이 세포 외액의 나트륨 저하로 세포 내액에 비해 삼투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서 이 세포 내액으로 수분이 이동해서 세포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포가 부종을 일으키게 될 경우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신경계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머리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뇌부종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의 증상은 이 증상 출현과 변화 정도와 변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양쪽 모두 이렇게 뚜렷할수록 심한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트륨의 농도가 리터당 125ml 이퀴발런트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무증상이나 전신 구토 또는 전신 권태감이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리터당 120에서 125ml 이퀴발런트의 범위인 경우 두통, 판단장애, 보행장애, 무기력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리터당 120ml 이퀴발런트 이하일 경우에는 경련이라던가 혼수,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체해순환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심정지역의 종류에 따라 혈중 나트륨의 농도가 확연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카디플래직 솔루션의 종류는 인트라셀러 타입과 익스트라셀러 타입이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 솔루션 및 포함된 성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심정지액과 혈액을 같이 주입하게 되는 블러드 카디플래직 솔루션보다는 이 혈액의 첨가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이 크리스톨로이드 카디플릭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혈중으로 모든 심정지액이 유입될 경우 정상 이하의 나트륨 농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입과 동시에 이 우심방을 열어서 코로나리 사이누스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심정지액을 체외순환 회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나 이 우심방을 열지 않는 수술에서는 그대로 회로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 후 선망 증상의 발생도 혈액 심정지액보다는 정질성 심정지액, 즉 크리스톨로이드 카디플레지아에서 더 많은 발생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카디플래직 솔루션의 종류는 이 블러드 카디플래직 솔루션, 델리도, 그 다음에 HDK 솔루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이 HDK 카디플래직 솔루션이기 때문에 체외순환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유효순환 혈액량의 감소로 인해서 이 조직 관류 감소로 이 항인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이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해서 이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신부전, 말기, 간병변, 신증후군의 경우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고도로 감소하는 부종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발생 원인으로는 심박출량의 저하 및 복강 내 정맥 우렬 등으로 유효순환 혈액량의 감소와 함께 이 신장에서의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요중 나트륨 배설량이 감소하고 이 혈중에 저류되어 부종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이 혈중에 나트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항인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이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하고 수분이 많아짐에 따라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를 동반하는 질환에서는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그 결과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이 갈증으로 인한 수분 섭취 증가와 항인효 호르몬 분비에 의한 수분 배설 저하가 생겨 이 수분 정체에 의한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되기 쉬운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외 중증 화상이나 구토, 설사, 이뇨제 사용 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런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부전과 간병변,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부종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제일 먼저 유효순환 혈액량, 즉 이 퍼퓨전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조직 관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 늘어나 있는 전체 체액량을 줄여주는 것이 체외순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퍼퓨전 플로우, 즉 이 관류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는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의 분류는 이 혈장 삼투압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혈장 삼투압이 정상인 상태에서의 저나트륨 혈증과 이 혈장 삼투압이 증가된 상태에서의 저나트륨 혈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혈장 삼투압이 정상인 상태에서의 저나트륨 혈증은 이 혈청 내 수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성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 중 가장 많은 유효 삼투압 물질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나트륨 혈증에서 혈장 삼투압이 저하되어 있으나 이 혈청 중에 이 개체 성분이 증가해서 수분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이 혈청 나트륨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 혈청 나트륨 검사에서는 이 혈청량 전체에서 나트륨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낮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질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혈청 삼투압은 정상입니다. 이 혈청 삼투압이 증가된 이 저나트륨의 혈증은 세포 외액의 나트륨 이외의 유효 삼투압 물질 증가에 의한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을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혈당이 높거나 이 만니토를 투여한 경우인데, 고혈당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에서 유효 삼투압 물질로 작용하게 되고,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세포 내액의 수분 부족은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만니톨은 체해순환 과정에서 여러 효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만니톨의 기능은 이 뇌압을 강화시키면서 이 혈청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소변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 만니톨을 사용이 금기되는 환자를 살펴보면 우렬성 심부전, 폐부종, 폐우렬 환자, 이 대사성 부종, 소변이 나오지 않는 환자, 이 중증으로 혈류량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이 금기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심장수술 환자에서 이런 상태를 자주 관찰할 수 있는데, 체해순환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니톨의 주입은 그 위에 설명한 질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기능 저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종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니톨의 사용은 이 높은 유효삼투압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외액량을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종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니톨은 소변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는데, 신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포 외액량 증가에 의한 부종이 더욱 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먼저 충분한 혈류량, 즉 유효순환 혈액량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며, 신장을 대체할 인공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니톨이 주입과 배설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체해순환 중 만니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세포 외액 중 이 혈관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점차적으로 간질구획과 세포 내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이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뇌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레브랄 이데마를 감소시켜줄 수 있으며, 이 생체 내에 존재하는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해순환 중에도 여러 인공장치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프리라디칼, 즉 유리기를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 유리기는 이 원자 또 분자, 이온 등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원래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분자나 원자 이온들이 결합해서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유리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의 대부분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급격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유리기로 인해서 DNA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체해순환 중에서도 원심성 펌프보다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음이온 하전이 지속적으로 혈류로 유입되면서 이 유리기를 형성할 기회가 많게 됩니다. 이 만니톨을 사용함으로써 이 레날의 혈관 저항을 낮추어서 신장을 보호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피세포의 부종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만니톨은 체해순환 중에서 알부민과 더불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이 만니톨은 1회 사용에 kg당 1에서 3g을 사용하도록 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신장에서의 이 수분 배설 장애 때문이며, 이 용질에 대한 이 상대적인 수분 과잉 상태이고, 그 조절은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수분 배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장에서는 시간당 1200ml, 하루 동안 25리터의 수분 배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분 섭취량에서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농도 조절 기구인 이 신장의 수분 배설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에서의 수분 배설 조절은 몇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분 배설은 저하가 됩니다. 먼저 충분한 유효 순환 혈액량을 통한 이 충분한 사구체 여과량을 유지해야 하며 이 정상적인 이 요새관들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 먼 곳에 위치한 요새관에 충분한 수분이 도달되어야 하며 이 요새관에서 적정한 나트륨의 재흡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억제도 필요하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에서는 하루 100리터 이상의 혈장을 여과시키고 이 중 90% 이상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조건이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장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신체의 항상성 및 체액량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체순환 중에도 적정한 퍼퓨전 플로우를 인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소변의 배출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삼투압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체액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